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금융회사들도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전담 조직을 갖추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금융회사도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진출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첫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상진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체불가 토큰, 비트코인 ETF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이끄는 게리 젠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분야가 충분한 투자자 보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솔직히 지금은 황량한 서부 같다며 적극적인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금융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금융기술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이나 파생상품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나 중개업자들을 전담해서 규제하는 기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젠슬러 의장의 발언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사한 것이지만 미국 의회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 암호화폐가 감시가 필요할 만큼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인터넷 보안 담당자들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늘어난 원격 근무를 틈타 교묘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파괴적인 형태로 공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형 소프트웨어 업체 VM웨어는 보안 담당자들은 복잡한 공격으로부터 클라우드, 컨테이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켈러만 총괄은 2020년 한 해 동안 51% 보안 담당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번아웃 현상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담당자의 업무 순환, 정신 건강을 위한 휴식,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산업 전 분야에 퍼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에 포털, 게임, 가상현실, 암호화폐,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집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솔트룩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휴먼, 이른바 메타 휴먼을 앞세워 공공기업과 민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LG U+의 아이들 나라 캠페인에 아바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박물관 큐레이터를 비롯해 상담, 안내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의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 메타 휴먼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챗봇의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솔트룩스는 메타 휴먼이 오프라인 상담 현장에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픽 기술과 대화를 주도하는 AI 기술이 발달하면 메타 휴먼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1일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합니다.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버즈 2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 신제품에 갤럭시 노트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신제품을 선보였지만 올해는 출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성공한다면 갤럭시 노트는 신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단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드는 물론 갤럭시 S21 울트라까지 S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의 단종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판매가 저조하면 다시 노트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에는 인기가 없어서 계속 폴더블 폰에 집중할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을 독립회사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과 EMP,
즉 석유개발사업 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10월 1일부로 신설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EMP 주식회사가 각각 출범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신설지분 100%를 각각 갖게 되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김종훈 의장은 이번 분할은 사업별로 투자 유치와 사업 가치를 높이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더욱 폭넓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모바일 게임 시장은 MMORPG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MMORPG는 게임 속 등장인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랑사가, 데카론 M, 트릭스터 M, 제2의 나라 등 상반기 출시된 모바일 게임 대부분이 MMORPG 장르입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 모바일 게임들도 MMORPG 장르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토리와 이미지만 다를 뿐 똑같은 게임이라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시장은 유독 MMORPG 게임의 인기가 높아 계속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사들은 차별성을 갖기 위해 오픈월드와 독특한 그래픽, 그리고 새로운 전투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바일 게임 오픈월드가 완성도가 아직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 게임 업체의 개발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소독 기능이 있는 스팀형 식기세척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소비자를 분석한 결과 95%가 스팀 모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출시했던 2019년에 스팀 식기세척기의 비중이 50%였던 곳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스팀 식기세척기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위생관리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한 결과 스팀 표준 코스를 거치면 22종의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팀 식기세척기 가운데 인테리어를 고려한 오브제 컬렉션 모델을 선택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어 위생뿐 아니라 디자인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